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신원영군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부는 원영군을 때려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옆에 두고서도 새 아내와 아이 낳을 궁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살해한 계모와 친부가 원영군 사망 며칠 뒤 새로 아기를 갖기 위해 병원에 전화로 문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월 1일 원영이가 학대 끝에 숨진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으로 당시 원영이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한 비뇨기과에 전화해 정관복원 수술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3월로 수술 날짜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영이가 사망하기 직전 생명이 위득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그동안의 학대가 들통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영이가 사망한 당일 버젓이 신용카드로 족발과 소주를 함께 사 먹었는가 하면 계모 김 씨는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원영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이들 부부가 그 위험을 알면서도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와 골절에 의한 출혈, 락스 원액 노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 당시 원영이의 키는 고작 112cm, 몸무게 15kg에 불과할 만큼 발육 상태가 극히 나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영이 누나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한편 친부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해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놓고서 말이 많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간의 특수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민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미술교사 이모 씨는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를 했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부분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죄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요인이 있었는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됐고 그나마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변호인과 재판부가 특수한 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겠다던 법원의 방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 선고 직전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부의 판사 2명은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과 연수원 동기였던 겁니다. 법원은 이미 심리가 상당 기간 진행된 사건이라 재배당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며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법원의 다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 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 동안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안에서 3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사건 처리 때문에 불만이 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황산 테러가 발생한 건 아침 8시 45분쯤. 흉기와 함께 황산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경찰서를 찾은 38살 여성 전모 씨는 3층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전 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는데 전 씨는 갑자기 박모 경사를 향해 황산을 뿌렸습니다. 박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겉에 피부가 조금 진피층까지 좀 침범이 된 상태고요. 이제 요게 이제 피부가 벗겨지는 게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뭐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난동을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부위 등에 황산이 묻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3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해와 불안하다며 고소를 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받으며 박 경사를 알게 됐습니다. 2, 3년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동료 직원들한테 계속 박 수사관을 좀 바꿔달라 그런 형태로 계속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러다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원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박 경사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건 초기 전 씨가 뿌린 액체는 염산으로 추정됐지만 국과수 분석 결과 황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5초 동안 경적을 울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폭 운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 난폭 운전을 판별하는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한참을 이어집니다.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는가 싶은데 알고 보니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50m가량을 따라가며 무려 45초간 경적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30살 오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쫓아오는 승용차. 속도를 내 피해봐도 계속해서 뒤따라오며 상향등을 켜고 위협합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자신에게 상향등을 한 차례 켜 항의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켠 채 따라온 것. 역시 이 운전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핏 별일 아니어 보이지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난폭 운전으로 최고 1년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속 등 흔히 생각하는 난폭 행위뿐 아니라 소음 발생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난폭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 처벌도 강해져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점도 추가로 부과되며 면허 정지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구속될 경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 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난폭 운전 혐의로는 36명, 보복 운전은 76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급한 용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나 무면허 등으로 경찰 단속 회피가 4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복 운전은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 시비가 19건, 진로 변경 시비가 18건 순이었습니다. 감옥에서만 35년을 보낸 70대가 출소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74살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천의 생선 노점상에서 72살 여성 B씨가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둔 100만 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3살 때 경남 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의 호주머니를 털다가 처음 구속된 이후 소매치기 등으로 모두 17번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용 생활 기간만 35년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3년 전에도 상습 절도 혐의로 붙잡혀 복역 후 지난해 6월에 출소한 바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호감을 갖고 만났던 여성의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정모 씨와 34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8일 전주시 완산구의 35살 여성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800만 원과 귀금속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이들은 호감을 갖고 올 초에 몇 번을 만난 뒤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앙심을 품은 정 씨는 김 씨가 오빠의 이삿짐을 옮길 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에 친구 유 씨를 시켜서 빈집을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와서 불쾌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로 인한 신고가 6천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지 말고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박상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자 속에 박혀있는 철수세미, 액상분유 뚜껑에 붙어있는 초파리 유충과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10원짜리 동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 같은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모두 6천 건이 넘습니다. 이 중 1,500건 정도는 제조나 유통, 소비 단계에서 이물이 포함됐고 650건은 소비자가 착각을 해 잘못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벌레를 발견하고 신고한 경우 대부분은 소비자가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간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10건 중 6건은 이물 분실이나 판정 불가 등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시 곧바로 공무원에게 해당 이물을 넘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공무원에게 이물을 인계해 줄 것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객관성 있는 결과를 저희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약처는 앞으로 벌레나 비닐 같은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인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산림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는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기술 출원도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 집계 결과 2012년 10건 출원된 친환경 산림 병해충 방제 기술 특허는 2013년과 2014년 12건씩 출원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페르몬을 방출시켜 병해충을 유인해서 제거하는 기술이 20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으며 은사시나무 추출물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살충 기술은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빛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봄밤을 밝히는 빛의 향연, 차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수 조명으로 장식된 건물이 화려한 모습을 뽐냅니다.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수천 개의 바닥 조명은 파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빛으로 터널을 만들고 말 모양의 조명들은 길을 안내합니다. 밤에 봄향기 맡으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요. 봄에 이렇게 야경이랑 함께 불빛들 봐서 너무 좋고요. 애들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애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참 좋습니다.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은 빛테마파크 일루미아를 개장했습니다. 15만 3천여 제곱미터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말을 테마로 한 빛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빛축제와 비교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과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렛츠런파크는 올해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비염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가 주요 증상인 알레르기 비염.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병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8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이 계절별로 비슷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각각 25에서 26%대였고 겨울은 27%대로 환절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름엔 23% 가까이로 환절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였습니다. 이어 강아지 털, 꽃가루, 고양이 털 순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털도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한 셈입니다. 제일 많은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또 최근 들어서 애완동물들이 많은 원인이 돼서 1년 내내 봄, 가을, 겨울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환자가 발생하는 거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도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이 원인인 경우 코막힘이, 꽃가루가 원인일 때는 콧물과 재채기가 각각 많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요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고 관리하면 증상 조절은 물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향 소식을 지역 신문으로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먼저 매일신문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대구 경북권 인재 채용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대구에서 열린 이들 기관의 채용 설명에도 생색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7곳에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행사에 참가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 인재 채용 기준은 한국감정원 한 곳을 제외하고 어느 기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뽑은 신입사원은 모두 315명으로 지역 인재는 20%인 63명에 불과했으며 대구의 4년제 대학 졸업생은 매년 2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0.25%만 대구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 셈입니다. 부실한 홍보와 정확한 지역 인재 채용 기준조차 공개하기 꺼리는 채용 설명회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일보 소식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강원도 관광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의 후예 도내 촬영지인 정선 3탄 아트마인, 태백 한보탄광 등 관광 상품화가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 요우커들을 강원도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강점 있는 특화된 관광 기본 시설을 조성하고 맞춤형 관광 상품과 테마 여행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한국을 찾은 요우커 52만여 명 가운데 도를 찾은 관광객은 5만여 명으로 10%에 머물고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강원도를 중국 관광업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